안녕하세요. 강세주인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우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인공지능 정보를 담는 AI 위클리를 제작해 여러분께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른 곳을 누비지 않아도 우리 행복시작 채널의 AI 위클리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인공지능 관련 정보를 꾸준히 받아볼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셔서 이용해 보세요. 미국의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이 합세해 중국의 패스트 패션 기업 쉐인에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렴한 의류 제품으로 유명한 쉐인은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그 기업의 가치는 660억 달러 78조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쉐인이 독립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쉐인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법률과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제조업까지도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에 대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디자이너들이 쉐인에 대한 소송에 1970년대 마피아 같은 조직 범죄에 적용되었던 조직적 범죄 및 부패 영향력 범죄 방지법인 리코를 사용해야 하였다는 점입니다. 디자이너들은 쉐인이 복제 제품을 만드는 행위가 개별적 주체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쉐인에 연계된 모든 기업에서 일관되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 기업이 업계의 조폭으로 소송을 당한 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저작권을 무시하며 수익 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를 인공지능 관련 소식 중 첫 번째로 선정한 이유는 디자이너들이 제기한 소송이 디자인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저작권 침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2월 예전 페이스북이었던 메타가 라마라는 대형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소형 기본 모델을 연구자와 학교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일부 사람들은 유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많은 개발자들이 AI 프로그래밍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오픈소스에서는 놀라울 만큼 다양하고 강력한 LLM 관련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의 시작인 로봇 팔을 얻은 것과 유사할까요? 오픈소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챗GPT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사 정보 보안 유출을 걱정하는 기업들이 자체 개발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AI 관련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4개에서 5개 대형 기업을 제외하고는 자금, 기술력, 인력 등의 문제로 LLM을 완전히 자체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러한 동향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에 발표된 라마가 오픈소스라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메타는 챗GPT와 바드와 경쟁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라마 70억 개, 130억 개, 330억 개, 650억 개의 파라미터 모델 4가지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였습니다. 개인과 기업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GPT 3.5나 GPT-4 같은 대용량 모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형 모델만으로도 충분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자체 AI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메타의 이번 결정은 개발자와 기업 사용자들에게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소식이며 다시 한번 인공지능 분야 발전에 큰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을 원하는 기업들은 이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을 참고하여 사업의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로 유명한 스테빌리티 AI가 스테이블 두들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가 기본적인 스케치를 통해서 단 몇 초 만에 정밀한 사진 또는 예술적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오픈소스에는 스케치 투 이미지 도구들이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스테이블 두들은 이들에 비해 훨씬 더 세밀한 인식 능력과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요 차별점입니다. 사용자는 단순한 스케치와 함께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전문가들이 로고를 제작하거나 웹사이트용 이미지를 생성하고 프레젠테이션용 이미지를 만드는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4가지의 아트 스타일이 제공되며 이후 추가적인 확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테빌리티 AI는 지금까지 총 1억 2,5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금이 유치되는 중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스테빌리티 AI는 향후 주목해야 할 기업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카카오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의 본격적인 진화를 위한 데크를 깔았습니다. 카카오의 인공지능 전담 부서인 카카오 브레인은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 칼로 2.0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한글이나 영문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칼로는 첫 버전에서 사용한 1억 8천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벗어나 7개월 만에 3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업그레이드된 2.0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2048 곱하기 2048의 해상도로 향상된 이미지 품질과 다양한 스타일의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대화형 언어 모델인 코GPT를 이번 연도 3분기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챗GPT와 같은 대화형 LLM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의 언어를 지원하는 코GPT 2.0을 통해 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지 제너레이션 분야에서는 오픈 AI의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의 드림 스튜디오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카카오의 대응 방안과 전략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카카오톡에서나 국내 시장에서만 사용될 제품이 아닌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한편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버 X나 서치 GPT를 곧 공개할 예정이며 LG와 삼성은 각각 자체적인 인공지능을 개발 중입니다. SK텔레콤은 챗GPT를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챗봇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KT와 LG U+는 챗GPT 기반의 챗봇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당장은 힘들겠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선도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인공지능 LLM 서비스 업체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야 가장 이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행복시작 채널의 AI 위클리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LLM 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선별해 매주 탑5의 순위를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다음과 같은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5위는 챗GPT 3.5, 4위는 인플렉션의 파이, 3위는 구글의 바드, 2위는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2, 그리고 1위는 챗GPT4가 차지했습니다. 4위로 선정된 인플렉션 파이는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처럼 친밀하게 대화를 이끌어주는 특징이 있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단 한 가지, 아직 한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또한 이미지 처리 기능은 미흡하지만 리즈닝과 문장 생성 능력이 뛰어난 엔트로픽 클라우드 2가 바드를 앞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위인 챗GPT4는 환각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이 아주 적은 것과 전반적인 기능이 가장 우수하여 최상위에 선정하였습니다. 매주 새롭게 발전하는 기능을 꼼꼼히 분석하여 가장 최신의 순위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위클리 코너에서는 인공지능 업계의 가장 최신 소식과 트렌드,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주간 기준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꾸준히 운영될 이 코너를 통해 매주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